이게 중요한 얘기고 빠졌어. 다시 슬레이트 그냥 한 얘기도 많은데 다시 슬레이트 하다 보면 또 나올 거야. 레디. 진짜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야 돼. 극복이 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세대 간에 우리 세대 사이에 왜 연금도 뭐 의료보험도 막 그러잖아. 왜 젊은 세대는 더 내야 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렸는데 왜 적게 내고 우리가 더 내야 되라고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또 세대가 젊은 세대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또 사회적인 이런 구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인해서 내가 조금 활동할 수 있을 때 사회생활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하면 나도 언젠가는 되돌려받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쌓이니까 그런 속에서 나는 조금 그런 것들이 극복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되게 참여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봉사활동 내가 참여한다 그런 걸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변에도 알려줘. 이런 것들로 되게 크게 그렇죠? 맞아요. 젊은 세대 얘기가 되게 그치. 오늘 경험했던 젊은 세대들의 그 의견이 되게 중요하지. 맞아. 지금 경험해 보니까 놀랐다고 그러잖아. 아, 직접 보니까 냄새도 나고 너무 좁고 아 저런 곳에서 과연 사람이 살까? 우리가 여름에 왔을 때는요. 원래 저도 애랑 같이 왔었잖아요. 저희 애가 하는 얘기가 엄마 원래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해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더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사는 데는 에어컨 틀고 막 이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너무 시원한데 밖에 나오는 게 더운데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봉사를 하러 와가지고 애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했던 얘기가 엄마 안이 너무 더워.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애도 그걸 느낀 거죠. 아, 어려운 저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사실은 진짜 이렇게 진짜 한 발 앞으로 나와서 참여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야. 이게 진짜 되게 나는 나는 지금 발걸음을 한 사람들인 거야. 진짜 우리가 다. 그 우리 미래 세대 여기 연합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너무 감동이야. 그치? 그래서 이 시간이 뭐 한 3-4시간, 4-5시간 그 하루를 빼가지고 와서 참여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황금 같은 주말에. 정말 이 주말에 잠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왔잖아 이분들이. 나는 오늘 좀 너무 놀라고 되게 감동적이고 한 분이 5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번 달에 한 분이 왔는데 오늘 한 6분 이렇게 왔어. 두 분 오셨구나. 아니 미래 세대 모임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아. 저희 5분이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퍼진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해서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안 하지만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하네. 근데 또 홍보하는 것 자체를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글쎄 좀 반응이. 그쵸, 반응이 뭐 그렇게 놀랍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구나. 그쵸. 돈 어디서 나서 있어? 부터 딱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는 좀 뭐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네. 조금 딱 그냥 말 한마디가 이거 어디서 돈이 나서 니네들이 하는 거야? 어디 뭐 무슨 단체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런 기업시장에서 식으로. 뭐 지원받냐 이런 식으로. 그러신 대답을 간단하게 해야지. 내가 낸다. 아니 아니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너무 의도는 호전적으로 들려요. 되게 분명했어. 근데 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되고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뭐든 그거를 얘기하고 꼬치를 싶어서 잡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게 궁금하고 그랬었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궁금했다 그러면 쪽지를 보냈을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쪽지를 보내서 내 연락처까지 알려줬는데도 나는 불구하고 궁금해서 올리는 게 아니야. 그냥 까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아까 저 여성분이 나랑 같이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냄새나고 막 그렇다고. 근데 나 그거 듣고 내가 좀 소름이 돋는 게 이런 말 있잖아. 사람이 환경에 적응한다고.
처음에 왔을 때 나는 얼마나 심했냐고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여름이야. 맞아. 여름인데 정말 그게 처음 갔던 데는 창문도 없더라. 동굴 속 같아. 문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런 냄새를 느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분들은 그 열한 계속 오니까 인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야. 그치 그치. 거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 있지. 그렇지. 그렇다고 나는 또 그렇다고 사실은 막 또 이렇게 뭐 나라에서 나하고 너무 이렇게 다 해줘야 돼. 나는 이런 거도 난 그거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저런 분들도 몸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맞아. 어떤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그게 이제 나라 정책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는 좀 의문이지. 그리고 정치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는 가장 관심 많이 가져야 될 사람들은 정치인들. 지금 쓸데없는 걸로 뭐 무슨 꿈이 아닌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난리치는 게 정치가 아닌 거야.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심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다들 정신 차려야 돼. 둘다 미쳤어 양쪽이. 아니 오늘은 뭐 누가 5만 원까지 그냥 묻어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 친구는 눈을 감고 선거를 보라는 거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와서 잠깐 얼굴만 하고 손 악수하고 가서 손 씻겠지. 내밀어도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봤냐는 거지. 그런 또 그런 사람을 뽑아주니까 국민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그 사람들 뽑아주는 거야. 봐봐 우리 부산 봐봐. 태국에서도 봐봐. 뽑아주잖아. 그러니까 양쪽 지역이 똑같은 사람들을 또 뽑는 거야. 자기네들 유리한 그 사람들을 또 뽑는 거야. 이쪽도 똑같아. 다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역할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은 부끄럽지만 쪽방촌이라는 데를 뭐 문학 작품 속에서나 뭐 뉴스에서나 들었지 이렇게 와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충격적이고 여기 젊으신 분들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도 나처럼 엮였어. 일단 한번 봤기 때문에 잊을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가지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기는 힘들지라도 마음적으로 항상 관심 갖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인 어떤 제도권 안에서 해결이 돼야지 우리가 맨날 도시락 돌린다고 바뀌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맞죠. 이것도 우리 만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인데 이렇게 어느 분이 자꾸 이제 뉴레더가 뭐냐 이제 자꾸 물어봐서 사실은 저기 개혁신당 이준석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준석 지지한다고 밖에까지 나오셔가지고 아까 네 그러면서 근데 그 국민의힘 그 대선할 때 그때 이준석 의원이랑 한동훈이랑 왔었대요 그 동네. 그래갖고 네 그래서 그때는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하고 한동훈이 아니고 윤석열이 왔다는 소리겠지. 아니 그러니까 대선 이준석이 같이 왔겠죠. 한동훈이는 안 오지 그때. 한동훈이는 안 후배 영사였잖아. 몰라 그게 모르고 잘못 윤석열 윤석열 갖고 왔겠다 이거.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 이준석 의원이 힘이 약하니까 많이 좀 지지해 쫓겨나서 그래야 많이 힘이 할수 잘하죠. 있다고. 네, 그렇게. 몸이 하나. 다음에는 쫓겨나서 못 왔다 그러세요. 아 맞다. 다음에 쫓겨나서 받았구나. 국민을 말씀하셨는데 쫓겨나서 소리 하나 못 들어. 근데 약간 우리 이 대표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람도 봉사 활동을 안 한 건 아니고 그 사람 원래 시작이 봉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했던 얘기들이 자기는 사실은 어떤 기획을 뭐 이런 걸 할 때 정치를 할 때 일회성으로 하는 거를 본인은 사실은 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본인 자체도 옛날에 쇼잉이지. 그러니까 쇼잉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뭐 이렇게 이런 데 오고 이런 거를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표는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 오히려 정치인이 가는 걸 더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분들은 아까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두 분 얘기하셨듯이
물론 우리가 먼저 얘기는 안 했지만 또 기중에 또 요 조금 또 하신 분이 아까 물을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도 되나? 우리가 이래가 해가 처음에 이제 교육신당 우리가 사실은 뭐 지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또 어쩌고 했었는데 이준석 이런 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또 그렇게 계속 묻는데 어떻게 보면 지을 수도 있는데 또 너무 몸을 사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사실 우리가 일을 해줘서 그거 조심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준석이나 뭐 개혁신당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이게 자체적인 봉사다. 이준석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준석이 의뢰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줘라고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발적인 그런 봉사다. 이제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러운 거야. 너무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동탄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탄을 안 가는 북한에 거야. 혹시라도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동탄 안 가. 근데 그뭐 싫어하는 게 그렇잖아. 일회성이라도 나는 하는 게 좋다고. 그럼 일회성이라도 일회성이라도 하고 그거를 인해서 또 2번 나오고 3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라도 나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그걸로 인해서 또 더 많은 게 파생되기 때문에. 저는 나눠질 때 저한테 감사하다고 많이 할 때가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되더라고요. 정치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참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그게 맞아요. 그쵸. 정말 정치가 달라야 되고 제일 중요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도 잘 뽑아야 돼. 욕하지 말고 그럼 잘 보고 뽑으셔야 돼요 라고 말하고 싶어 진짜. 근데 사실 뭐 대선 이런 것도 보면 좀 인기 투표 맞아요. 투표잖아 인기 투표 그지? 사실상 그 사람이 그럼- 뭘 어떻게 했는지 사실 모르잖아. 그렇게 돼버렸어. 정치도 그걸 한 알았으면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을 앞으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당대표 보고 찍어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거야. 우리가 윤석열 보고 찍었으면 여기 안 모여야지.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이미 뽑았는데 그거를 그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대통령이 저러고 꼼짝도 안 하고 나 몰라라 저러고 있으니.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점점 그게 더 심화되고 이런 미국도 이런 뭐 SNS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독해지고. 사람들의 어떤 민도에 따라서 그 목소리가 더 강하게 이제 맞아요. 그들이 다 자주유지하겠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진정한 민주주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만큼을 이제 따라주느냐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정치성으로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가져야 되는데 가져야지만. 근데 정치에 제일 관심 많으신 분들은 7, 80대 시간 많으신 분들 그 저런 유튜브 뭐야 그 유튜브 그걸 그 유튜브 진짜 아주 작고 맵고 막 이런 거에 막 중독되셔가지고 그런 거에 엄청 막 그 말만 믿으시잖아.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회제도는 이런 게 잘못돼서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체험하고 계속 우리가 그거를 이제 겪으면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런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도가 바뀌려면 정치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젊은 세대는 아직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냥 막연하게 변화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은 본인들이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의 그런 어떤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저희는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고 저는 경상도 남편도 그런데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우리는 굉장히 지역주의를 당하니까 뭐 경상도, 전라도, 우파, 좌파 이래가 그 소속이 되어 있는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보수를 거예요.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오직 이제 뭐 보수 그러면 보수에 누가 되건 윤석열이 대통령이 잘하건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굉장히 그거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을 보고 옛날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일 때 그분이 굉장히 저는 멋졌었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투표를 했다. 할 때 우리 남편이 굉장히 강요를 했거든. 그때 이창호 씨가 누구?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삼성그룹 직원이었어. 이게 정계유착 때 공공연하게 했는데 이게 삼성이 그 사람을 미니까 꼭 찍어야 된다는데 알았어요 하고 저 이제 노무현을 찍었어. 넘어갔어. 근데 몇 년 뒤에 얼마나 공고한지 한참 몇 년 뒤에 뭐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 그분 돌아가시고인가 보다. 너무 슬퍼서 저는 뭐 제가 이쪽에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씨나 이런 분들이 제가 보는 정치인들 중에서 참 정말 멋진 분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찍었다고 그냥 지나간 얘기를 했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이에 정권이 한 2번쯤 바뀌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나한테까지 반론을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자기 친구들 그 이런 데 가서 막 이 사람 보니까 아니 이 사람 말이지 그때 노무현을 찍었어. 자기가 그때 알았으면 안 살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 나도 그때 자기가 판단 그렇게까지 할 줄 알았어. 나도 당연히 안 살았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남자한테 진지하게 정말 내가 너무 실망하고 내가 자기가 너무 우습게 보인다. 우리는 사골충을 동갑이로 완전 친구거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멋진 남자를 보려 하면 나가서 정말 자기는 마음이 쓰리지만 우리 집 사람은 말이지 그렇게 너무 일찍다. 내 친구 줄이도 내가 그좀 존중해서 뭐 그냥 나 존중한다. 요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멋진 남자가 되었을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오금을 걸고 있는데 근데 나는 언젠가는 유튜브에서 봤나 우리나라는 정치가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양극단에 있는 이 국민들이 결국은 나라를 좀 망해봅니다.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여기 이 사람들 지금도 우리 남편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생기잖아요. 이렇게 조심하지 저도 정말 윤 대통령이 정말 좀 그런 것 같아. 아 김건희 씨 정말 얄미워.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남편 눈이 돌아가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인데도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도? 김건희 여사 가지고도 그래요? 김건희는 뭐 그냥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만 신당이 되면서 제가 우리 남편 오히려 오픈을 딱 했어. 해서 어머나 개혁신당에 당원 가입을 하겠다는 게 이 사람이 뭐 그러고 난 그러니까 앞으로 그 싸가지 없는 그 이준석이가 절대 못한다. 이제 70대지만 국회의원이 안 되어도 상관없다. 대통령이 안 돼도 상관없지만 바위에 계란은 던질 줄 아는 난 그 친구가 너무 멋져 보이고 친함이 나를 갖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내가 개혁신당에 가입한다 했더니 네가 뭐 이러는 거 진짜로 막 내가 막 뒤집어 지금 가입은 되었어. 그래갖고 이제 뭐 또 딴 데 후원하던 걸 이제 이렇게 돌려갖고 해가 우리 남편한테 내가 딱 오픈한 거예요. 나는 개혁신당 지금부터 당원이고 내가 이준석 지지자니까 내가 그 친구가 뭔가 내가 틀렸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떠나겠지만 그럼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 거예요. 정말 내 아들 같은 마음으로 난 이준석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할 거니까 내 면전에서 이준석 욕하지 마. 이러고 내가 가능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조심은 하는데 뭐 그러고 공공연하게 뭐 이준석이 또 그런 우리 유튜브 틀어놓으면 막 자기 것도 크게 틀고 뭐 방을 뭐 엄지가 가버리거나 아니 남자니까 문제가 우리 저희 젊은 친구들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젊은 친구들 생각이 어떤지. 두 분이 소감 발표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소감 못 들은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다큐로만 보던 장면들이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더 열악하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혼자 독립을 위해서 뭐 서울주택도시공사나 이런 뭐 주택공사 쪽을 계속 알아보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다
물론 청년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청년 쪽으로만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저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지원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뭐 양질은 아니더라도 일단 일자리의 선택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서울 밖으로만 좀 벗어난다면은 월세를 조금 감당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분들은 현재 지금 서울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공공단체나 공기업, 그러니까 이제 LH나 SH 쪽에서 좀 많이 좀 정책을 많이 좀 펼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저요? 저는 사실 소방촌에 제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영상에서만 봤었거든요. 여기 소방촌 풍경이라 해야 되나? 풍경을. 근데 영상에서는 냄새도 안 느껴지고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갔을 때 저번처럼 저도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나마 작게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고 감사 인사를 받을 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아주 조금이라도 힘이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좀 저는 많이 뿌듯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두 번째 오신 네, 저는 지난번에 두 번째 참석하게 됐는데 이게 계속 한다고 해서 적응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욱 안타깝고 그 과정에 고맙다고 이런 거 이렇게 순수하게 또 이렇게 주시고 하시는 게 더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되게 되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빙산의 일각 있잖아요. 더 소외된 계층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다고 나라가 어떻게 또 다 구해 가난한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할 때마다 참 보람은 되지만 너무 마음이 안 좋긴 해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가난한 나라는 아니고 나라는 부강하고 개인은 가난한 나라인데 이 세금 쓰는 거가 정확하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되는데 눈먼 돈들이 정말 많이 아마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인들이 정말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잘 아끼는 사람을 사실은 정치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러니까 쓰임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 원래 세금을 우리나라 세금 분명히 많이 내고 그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나라고 그리고 나라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닌데 그거를 과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분배가 되느냐. 이제는 분배를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벌어들인다는 게 우리나라가 막 그런 나라는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닌데 있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나누느냐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필요한 거죠. 결국은 그거는 또 감시 기능 같은 게 강화가 돼서 정말 나라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그런 게 조금 더 강하게. 근데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용되지 않도록 자기적인 어떤 기능들을 뭐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자체들도 자기네. 근데 이게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너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충격적이죠, 그죠? 좀 어떠세요? 아니 낙하산들은 연봉이 3억씩 막 이런다는데 그거는 정권이 맨날 욕하자 자기 나라 야당일 때는 낙하산이 뭐 연봉이 얼마네 근데 또 정권 바뀌면 지네도 또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그걸 욕하면서 자기네도 똑같이 하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빚을 지니까 똑같으면서 그런 그런 거를 거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다 똑같죠. 어느 정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소방촌을 나오면서 볼 때 굉장히 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필리스 같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참 이제 참 가슴이 아팠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그 과실이 뭐 골고루 이제 나눠졌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이제 그 정치의 역할이 뭐 이상한 거죠. 홍매완이 뭐 명품백을 받았니 많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보수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수가 너무 이제 저런 분들한테 무관심하고 너무 이제 기득권에만 매몰된 게 아니었는지 좀 반성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연말 되면 한 번씩 하잖아, 그죠? 집중적으로 뭐 소외계층 막 이러고 또 잊어버리고 무슨 홍대와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언론이 언론도 문제야. 언론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정치인도 휘발성한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진짜 정말 국민들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는 해. 근데 다뤄주질 않잖아 언론에서.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님이 기업신당 참당할 때 그 사회복지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정책이 개조는 돼야 돼요. 저는 그걸 개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분배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회복지의 이 재원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나 진보당 쪽에서 얘기할 때는 보편적인 포퓰리즘이에요. 이제 지금 포퓰리즘, 그러니까 표퓰리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전형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 사실 이런 분들은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 화학하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님이 늘 생각하시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정말 취약계층, 투표 행사도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도움도 못 받는 진짜 그 사각지대에 원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표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뭐 청년 정책이 많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정책도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올리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없게 되는, 노인 일자리는 기하급수 올리지만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그 노인 양극화, 어른 세대의 빈곤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자기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초노령연금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사회복지의 재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족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도 이분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건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멘탈을 일을 해서 지지할 만큼 거기서 적응할 만큼 강하지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여기 지금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니고 생계, 의료급여를 같이 받는 분들이라서 어찌 보면 건강과 정신과 주거,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쪽방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많은 걸 미래 세대에서 토론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정말 개조하는 문제처럼 관심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국가가 모든 거를 다 도와줄 수는 없는데 의식주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분들 사실 제가 지금 잠깐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을 잠깐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경기주택 도시공사 있잖아요. 거기서 주택 수급받는 사람들
를 지금 제가 대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나이대도 다 다양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예산 조달도 가능할 거고, 특히나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주거부터가 안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선별적으로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들이 별로 관심은 없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쪽방촌 사시는 분들 보니까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온전치 못한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표가 안 될 거라 생각하시고 정치인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좀 사진 한 번 쓰는 정도. 모습이 좀 있는 것 관심이 같아요. 없으니까 못하는구나. 맞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맞았어요. 그게 이제 주거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우리나라가 인권이라는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막 대두가 되면서 모든 사람의 인권에 대한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분들을 사실은 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케어, 언젠가 자립해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집중적인 투자와 집중적인 케어와 집중적인 또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삶을 싫어하시면 그냥 나와서 사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그 영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설이 싫어. 예를 들어 나라에서 내 집도 주고 할 건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건데 건강관리도 해줄 건데 당신은 요 테두리에서 들어와 있으면 어때? 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그 삶을 싫어하시면 그건 어떻게 강제성을 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좀 난제이긴 한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제가 진행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하셨지? 네, 말씀하세요. 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냥 여기서 느꼈던 거든 아니면 평상시에 뭐 정치에 대해서 아까 냄새 얘기하셨죠. 사실 충격적인 경험이긴 했는데 이게 봉사라는 개념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수혜자라는 그런 게 보면서 오히려 약간 저희도 수혜자 같은 느낌으로 서로 위해서 인간적인 좀 연대가 많이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얻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복지는 국가가 다 주도할 수가 없고 국가하고 민간이 다 주도가 같이 협업이 돼야지 그게 진짜 복지 국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작게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그 자원봉사 이런 단체가 많아져야지 진짜 그런 복지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연대가 진짜 중요하지. 봉사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 전에 봉사 나도 해야지 그랬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가장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달이니까 이제 처음 나와봤는데 지난달에 근데 그게 현장에 와서 하는 거가 그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그지? 시간 내서 그렇게 오고 하는 게 이게 어쨌든 내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고 한번 와서 보니까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어쨌든 이제 조금 그분들보다는 형편이 조금 우리는 조금 더 나으니까 우리가 좀 관심 같이 가져서 올해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지 싶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나눠드린 만큼 그분들 잠깐 받으시는 동안은 잠깐은 조금 기분이 조금 위안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게 마음이 되게 큰 힘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그 전화 그 위기의 그 전화 한 통으로 정말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을 돌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화 한 통에 정말 마음을 돌리거든 사람들이. 그냥 죽으려고 한 사람은 그냥 너 죽으면 안 돼. 이 한마디에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돌리는 거잖아. 우리가 진짜 죽는 거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에 정말 또 그냥 살만 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살아갔을 거라고. 그렇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는 거고. 무시되고 방치됐다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누군가는 관심을 나실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런 데서 삶의 약간 희망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근데 정말 끝도 한도 없이 복지를 생각을 하면은 너무 막 그또 김종현 어르신 맨날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관심이 많은 진짜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 또 교정 생각하면 교정 그 시설에 있는 젊은 아이들, 젊은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재구조화가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실 방치돼 있잖아. 그냥 가둬놓고서 그냥 있는 거잖아. 좋은 밥 주고 좋은 데서 잠재우면 뭐하냐고. 그 걔네들이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교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는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진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읽다고 하시고 오늘 우리 저 친구한테 많은 사람을 전도해요. 한마디. 그래 한마디. 제가 저번에 처음 참석했잖아요. 제가 원래 그 전까지는 봉사활동이라는 걸 많이 안 했어요. 거의 안 했고. 근데 그랬던 이유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봉사는 좋은 거 알고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알지만 그동안 계속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근데 나도 힘들다. 특히 누구 돕고 싶으면은 나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생각이 원래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딱 가서 한번 이렇게 직접 보고 경험해보니까 느낀 게 아 내가 힘들다 얘기는 했지만 사회 시스템 혜택에도 내가 어느 정도 많이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너무 와서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또 와서 했는데 굉장히 이제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긴 하지만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 자체가 돈을 받아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지만 우리끼리만 해봤자 어차피 이제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식처럼 느껴져서요. 당연히 그래도 조금은 도움은 되겠고 보람차 마음 들겠지만은 이런 게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또 정치를 해갈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보고 많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보고 많은 생각 이 말에 참 감동이다. 그치? 많이 보고 많은 생각. 우리 이렇게 많아지면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겠지. 지속적으로 많아지면 그러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은 노력을 정치인이 정말 주류를 갔을 때는 그치 그들의 경험이 많이 부각될 거 아니에요. 정치해야 되겠네. 멋지다. 근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강건해야 돼요. 일자리에는 생각도 그렇고 본인이 좀 이렇게 충만해져야 남들한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본인들이 충만하신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생각이 드시는 거고 정치도 관심을 가지는 거고 사실 진짜 먹고 살기 나쁜 사람들은 자기 삶에만 몰입돼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의 삶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작은 사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을 아니면 이게 흐름이 되면 진짜 이런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권자는 나는 행복해요. 균형을 잘 항상 맞추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이 나라가. 뭐 이쪽 저쪽 얘기 다 들어보면 다들 나름 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그럼요. 왜 일말의 의심이 없어요. 명태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진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명태균이 솔직히 재밌잖아요. 정규제 TV에서 직접 1시간 반인가
하는 거 봤어요? 예, 봤어요, 아니 봤어요. 근데 완전 헛소리 장렬이야. 응? 묻는 말에는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네. 빙빙빙 돌리면서 아니 뭔 정비전 사장을 가리키려고 하고 있어.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들어서 거기서 건질 거 하나도 없다. 아니 그래서 그래도 그 들어보니까 긴 시간이었지만 지금 주제 그분께서 날 가르쳐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감식하는 대답을 아니 솔직히 대답을 좀 들었다고 생각해. 뭐,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뭐 특별히 새로운 얘기는 없는데 뭐 궁금증은 좀 뭐 김건희 친오빠라는 것만 거기 이걸 완전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입니다. 그거 그러더라고. 누가요? 오빠. 나는 그 사람이 일부러 교란 작전을 펴는 것 같아요. 여기 가서는 친오빠라 그러고 여기서는 친오빠겠냐 그러고. 그렇지. JTBC에서는 이 친오빠가 얘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이 말이 되냐 이거. 모든 언론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손 안에 놓고 쥐락펴락 이렇게. 근데 거기에 그냥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치가 아니 지금 너네가 뭐 어떻게 놀고 있나 내가 볼게. 이건 툭툭 던져가지고 그렇게 뚝뚝하게 만들고. 그거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취약하냐고. 이게 결국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판에 명태균 같은 인물이 명태균 하나뿐일까요? 엄청 많겠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겠지. 아니 일단은 이 대표하고 명태균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지 뭐. 아는 사람이 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있는데 아니 그냥 선거때 돈이 오간 건 아니고 그렇지. 그쪽으로 이변한 거 없다 이거지. 솔직히 선거철에 대선 때는 5만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뭐 몇백이가 아는 사람이 몇백 명은 되지 않는 거야. 나도 아는 사람이야. 나도 알아요. 나도 순정이랑 알아요. 근데 내 주변에는 오히려 이 대표보다 이 천하람하고 이 명태균하고 뭘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천하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하지? 그거는 메시지를 이준석 의원으로 통일돼서 나가게 하려고 침묵을 지키는 거겠지. 왜냐면 이 얘기 저기 하면 말꼬리 잡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그게 흘러가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겠죠. 못 보셨구나. 시사인에서 저 있어요. 처음 그 인터뷰하는 그 뉴스 토마토 네. 이 기자가 천하람한테 사과했어. 그리고 이준기한테도 사과했어. 자기들이 그 거론한 거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아 근데 명태균이 중요한가요? 아니 참고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 없고요. 그냥 스트레스 푸시라고. 아니 어. 정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대표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선가 내가 들은 얘기는 그때 이제 윤석열이 뭐 이렇게 입당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명태균이 그 메신저 역할을 그래도 더 윤핵관보다는 낫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대표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게 긍정적으로 있네. 얘기를 하잖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그래도 이 대표가 조금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윤핵관보다 나았대잖아. 그 가운데서 메신저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연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 거각분들이 그렇게 1000명도 넘는 데잖아요. 그 정치 때는 정치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그냥 그 역할만 한 거야. 근데 지금 여론에서 이거를 나는 더 불린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 탄핵으로 몰아가고 뭐 그런 거 걔네가 다 이렇게 뭐 이때잖아요. 세웠대잖아요. 더 얘네가 더 부추기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김건희지. 김건희 때문에 걔네가 더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하고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김건희와 그 사람 사이에 뭔가 불법이 있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걸고 그냥 약간 조금 가십거리고 노는 거지. 오늘 언론도 못 가게. 문재인 때 그 사람이 뭐 임명장까지 받았댔잖아. 관심 하나도 없어. 요새 관심이 딱 하나야. 이준석 의원이 거기에 인터뷰 그 인터뷰 했잖아. 하버드. 거기에 맨 마지막에 있잖아. 대선 소고가 기다리고 있다. 나 소고만 딱 관심 있어. 근데 그것도
그것도 어쩌면 내가 언론에서 그랬어? 그랬어. 하나도 안 나와. 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 아니 그게 하버드가 매거진이 11월 11일 아 대표가 그거만 관심 있어. 네. 깜짝 놀랐어. 언제 아니, 나올 것인가. 거기 이제 하버드 거기 매거진에 인터뷰를 했잖아. 그게 실렸잖아. 근데 아무 언론에서도 아니 그게 11월 12일에 가서 왜? 11월 12일에 안 나왔다고 하는 거고 예? 지구에서는 아 12월 12월호예요? 아 그거 요번 달 매거진에 그게 나온 거예요. 12월 11월 12일이니까 아직 안 다룰 수도 있지. 네, 정식 그건 그거 아마서 아니지. 이제 다 인터넷에는 올라와 있지만 다음 달에 정식 이제 그건 안 나와. 시간 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버드 매거진에서 안 나와도 다루기는 다루기 온라인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안 나왔다고 아니 이제 대선에 저는 이준석 키워주기 싫은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대선 주자들 뭐 할 때 이준석이 대선에 언제 대선에 나올 대해서 것인가 마음을 관심 있어. 어느 정도 내비쳤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보내지. 아 이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했다는 내보. 왜냐면 누가 대선을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관심들이 많으니까 어느 다음에는 어떤 주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겠지. 근데 민주당은 내 생각에는 김건희여서 그 옛날에 뭐지 이명수 기자 우리 얘기하자 우리. 그때부터 그거를 쫙쫙 진행을 해와가지고 지금까지 빌드업을 장난 아니게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죠? 민주당에서 이거를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그 이명수 그게 그때 김건희랑 통화한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때 무협인 것 같거든. 시계 차고 들어가고 찍은 것도 그렇고. 자, 그 말씀 중에 근데 그거 여태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제 지금 막 터트린 거잖아요. 그 명품백 뭐 이런 것도 결국은 그게 정권을 흔들기 위한 빌드업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막 이쪽 저쪽을 다 뒤에 흔드는 거야. 이쪽도 흔들고 저쪽도 흔들고 막 그래갖고 나라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야. 정치는 정치인이,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진짜 짱이야. 짜잔. 와, 확실히 저번보다 많다, 사람이. 맛있게 드세요. 여기도 있어 여기.